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임 자리였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옛날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당신도 몇 마디 보탰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의 바른 웃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시절이 좋았고 그 이야기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상대에게 닿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는 자꾸 그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추억 이야기 좋지 뭐. 요즘 것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을 줄 몰라서 그래. 그 말들이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왜 과거에 자꾸 머물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나쁜 어른이어서가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로를 이해하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는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은 이미 가득 채워진 계좌입니다. 그 계좌를 들여다보면 안심이 됩니다. 풍요로웠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 미래는 아직 비어있는 계좌입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뇌는 불확실한 미래 계좌보다 확인된 과거 계좌를 더 자주 꺼내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계좌만 보면 미래 계좌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뇌가 과거에 머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향할 수 있는지 심리학은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성공 기억은 도파민 보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보상에도 반응하지만 기억된 보상을 떠올릴 때도 분비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보상보다 이미 확인된 과거의 보상이 더 안정적인 도파민 반응을 만듭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역할을 했었지. 그때 이런 인정을 받았었지. 그 시절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 기억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뇌는 그 분비를 원해서 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MIT 신경과학자 수즈미 토미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성공적 경험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보상 회로는 새로운 성취를 이루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뇌 입장에서 좋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새로운 성취를 하는 것과 유사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가장 쉽게 보상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이 뇌의 위협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이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반면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확정됩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았던 과거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뇌는 더 자주 확실한 과거로 도망칩니다. 옛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거 회상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으면 뇌는 자연스럽게 앞을 향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 확인 욕구가 과거 이야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재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는 과거에서 그 확인을 찾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나는 이런 시절을 살아왔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아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기능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면 현재와 미래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때 충분히 살았어 라는 무의식이 현재를 향한 도전을 막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에 충분한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많아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가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새로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저장된 이야기들을 꺼내옵니다. 과거 이야기의 양은 현재 삶의 자극량과 반비례합니다. 현재에 새로운 것이 많을수록 과거 이야기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미래의 호기심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은 것 중 궁금한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걸어보는 것,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장르의 책을 읽어보는 것,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음식을 해보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미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음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 대신 최근에 경험한 것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최근에 본 것, 읽은 것, 발견한 것. 그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가 현재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환하십시오. 옛날엔 말이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혹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으로 이어가십시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와 연결될 때 그 이야기는 상대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6개월 안에 처음 해보고 싶은 것 3가지를 오늘 적으십시오. 그 목록이 뇌에게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도파민이 미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풍부해지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적절한 자리를 찾습니다. 기억이지, 피난처가 아닌 자리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앞을 향하는 용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과거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집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과거가 됩니다. 댓글에 올해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뇌에게 미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뇌와 마음을 과학으로 읽어드립니다.